자, 이제 우리 3편인데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거, 생명보험에 대한 거, 생명보험 법규라든지, 생명보험 특성이라든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보험 관련된 법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특성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기능적 특성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그 다음에 뭐 변액보험, 유니버설보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보험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틀린 거 한번 찾아보면 뭡니까? 생명보험 이 틀린 지문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 우리가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은 뭡니까? 예. 상법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제4편이 보험편인데요. 상법의 제4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거. 근데 보험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뭐에 적용을 받습니까?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금융산업의 구조에 관한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형 상품이 같이 가미된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또 동시에 뭐를 받습니까? 거기만 받는 게 아니라 보험업법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자, 보험업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2, 3, 4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도 아니고 상법의 제4편, 보험편에서 우리가 규율을 한다. 계약관계. 그 다음에 허가에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받는다. 요 4번은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3번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을 동시에 규정을 받는다. 동시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계약의 특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종합적인 문제니까 같이 잘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계약은 우리가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보험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약자가 내는 거, 우리가 계약자가 돈을 보험회사에다 내는 것을 보험료라고 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돈, 그것을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관련된 건 보험금, 계약자와 관련된 것은 보험료.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서로 돈을 유상이죠. 대가성 자산을 지급하는 거래 관계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무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돈을 받는 거니까 유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상이 있는 계약이고요. 그래서 유상계약이 일단 정답인 거고요. 우리가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보험료를 납입한다고요? 계약자. 그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누가 보험금을 지급해요? 보험회사. 그래서 계약자가 지급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를 지니고 계약자 간의 의무가 수반되는 서로 의무, 한쪽의 의무가 아닌 편무가 아닌 서로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뭐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또는 뭐 여러분들 부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것들 기억하시죠?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 다 기억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요, 용어들을 잘 이해 못 하시더라도 원리는 좀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골라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생명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 맞는 거니까 여기서 틀린 거 한번 골라내보면 어떤 게 틀립니까? 1번은 계약 체결 시 약관 일부. 자,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를 받거나 아니면 전부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전부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게 우리가 무슨 원칙이라고 하냐면 부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장래의 확실한 사고가 아니라 확실한 사고면은 보험회사가 하지 않겠죠. 불확실한 사고에 대해서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행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행성의 원칙이다. 우리가 보험료는 조금 내고 보험금은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험료는 조금 내고 나중에 보험금은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불요식 계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요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계약서 내고 그걸 청약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청약서를 쓰긴 하지만 그 청약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구두 계약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보험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보험회사가 그 내용들을 승낙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납입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보험계약자, 보험료, 보험회사,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갖는다. 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이런 내용들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정답이 눈에 보일 수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의 주 목적에 따른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분류로 틀린 거. 자, 우리가 주 목적에 따라서는 뭡니까? 우리가 저축성을 하느냐, 보장성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목적이겠죠. 내가 그 보험을 가입하는데 목적이 저축을 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나의 생명이나 어떤 그런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그런 보장을 받는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저축성이냐, 아니면은 보장성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의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성 보험은 만기 생존 시 보험금이나 연금이 지급되는 저축 기능을 강화한, 저축 기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장성이 아니라 뭡니까? 당연히 저축성 보험이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저축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거. 그러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역으로 보장성 보험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낸 보험료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는 보험금이 있는데, 이 보험금이 이 보험료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초과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이런 보험을 뭐라고 한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실은 보장성 보험이라고도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납입한 보험료가 여러분들이 사고 발생 시에 이미 그 생존 시에 여러분들이 지급되는 그런 보험금의 그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인 경우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풀어서 지원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의를 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아, 보험금보다는 보험료가 더 많은, 내가 낸 보험료가 많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 근데 내가 낸 거보다는 더 많이 받을 때 우리가 뭐 이자나 이런 것들이 가해져서 더 많은 보험을 받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아,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25번 종신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어야만 받는 보험입니다. 죽어야만 받는 보험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연금 형태라든지 아니면 건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신보험이 판매돼서 우리가 종합보험의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간 원칙은 뭐냐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받는 거고, 산 기간 중에 일정한 기간 중에 받는 보험, 사망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신보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뭐라고요? 이런 보험들은 우리가 사망보험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여러분들이 뭐 연금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 다른 보험에서 가입했을 때 생존할 경우에 어떤 보험기간이 끝날 때 보험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종신보험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맞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지문 중에 뭐뭐만 이런 게 들어가면 좀 틀린 지문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죽어야만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라든지 이런 용어가 들어가도 종신보험에서는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어린이 보험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험 상품, 우리가 생명보험 상품이 몇 가지 안 나와요. 그 몇 가지 안 나오는 상품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그 다음에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변액보험이 있습니다. 요 보험에 대해서는 페이지 수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특징들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뭐겠습니까? 자, 1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납입한 보험 전액과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계약은 소멸한다. 요 내용도 중요하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피보험 대상자인 어린이가 죽기 때문에, 어린이가 죽었는데 어린이 보험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인 경우 비규모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자,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건 무슨 보험이냐면 어린이 보험이 아니라 유니버설 보험의 하나의 예입니다. 유니버설 보험의 우리가 유니버설 보험이 마지막에 이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본인이 뭐라고요? 일반 계정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뭘 더한다고요? 공시 이율을 더해서 주는 그런 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아동기 안전사고나 청소년기 범죄로 노출 위험은 물론 골절, 화상, 보장 기능이 가능하다. 이게 정답이고요. 자, 우리가 어린이 보험하고는 교육보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보험은 저축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이 옛날에는 우리가 교육비가 없었을 때는 교육보험이 되게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교육보험이 줄어들고 있고 어린이 보험, 보장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어린이 보험에서 이제 저축 기능을 약간 교육 기능을 보강해서 판매되는 상품들이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는 불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험에서는 우리가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물론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할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처럼 만약에 사망하는 경우 15세 미만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는 불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장애인 전용 보험도 마찬가지로 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니까 특징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장애인 전용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서 간단하게 진행된다. 심사 절차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입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게 대상자가 장애인이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 자, 심사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하고 보험료가 싸다.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 다 틀린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율 이런 부분들,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해서 일반 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좀 뭔가 보험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는 생명보험 상품은 무엇인가? 계약자의 보험 수요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것,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한다.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추가 납입할 수 있고 중도 인출할 수 있고요.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유니버설 보험도 있고 변액 유니버설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설 변액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특별 계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 계정에서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특별 계정 운영 상품이 없다. 유니버설 보험에서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상품이 없다. 아니죠. 유니버설 보험에서도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 계정 운영이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가입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만 18세 이상이었는데요. 이게 가입 나이 조건이라는 게 제한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입 조건이 없어졌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요거 같이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거 요걸 또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있었어요. 가로치기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정의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온 겁니다. 소득세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고 가입 나이 제한이 없어졌고 우리가 납입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한도이다. 퇴직연금 포함해서 1,800만 원 한도이다. 분기 금액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연간 1,800만 원 한도, 최소 납입 기간 5년 이상, 그 다음에 소득세법 적용,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변액보험인데요. 변액보험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다 중요하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이 변한다. 그래서 변액보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 여기서 고르는 것처럼 우리가 변액보험은 그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 전 제1보험기간 내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액연금보험에서 제1 보험기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제2 보험기간이라고 하고 연금 지급되기 전에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금과 특별 계정에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더해서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금보험인데 연금보험 대상자가 죽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보험금과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으로 지급한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게 매일 변동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 변동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3편을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3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의 어떤 법적인 특성 또는 계약의 어떤 기능적인 특성,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종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나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유니버설 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고 좀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특징들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